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1주차 강의 이제 오늘부터는 목장교회 인도하는 법을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장이 이런 것이다. 목자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예쁜 책 받으셨죠? 예, 핑크색 예쁜 책을 받으셨어요. 예, 셀 교재 양육제 네 번째 목장교회 인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세 챕터를 제가 저랑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은 그냥 첫 번째 파트만 하려고 합니다. 챕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다고 그래서요. 네, 예,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여기 보면 6페이지 펴주시고요. 예, 우리 모임 인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박스에 있는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가로에 있는 거는 셀 리더는 안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예, 박스에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는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는 설교자나 교사가 아니라 양떼들인 목장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목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양을 지키고 돌보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장 모임을 인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기술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런 기술도 익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랑만 하고 돌보기만 하면 좋을 텐데 모임을 인도해 가려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인도자의 역할 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목자는 양치기, 전도자, 지도자이지만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설교자도 교수도 대장도 아닌 목장원 전체가 도달해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 가이드. 너무 잘하시네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녀보셔서 가이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곳에 가기까지 목장원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이드이고 안내자인데요. 그래서 혼자 먼저 막 가도 안 되겠죠. 한 발씩 앞서가면서 이런 곳을 갈 것입니다.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가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곳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가게 될 곳은 이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렇고 2시간도 갈 수 있겠지만 모든 목장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고 끝까지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면서 안내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여행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모두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설교자, 그렇죠?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닙니다. 인도자는요 너무 말을 많이 혼자 다 해도 안 돼요. 만일에 50% 이상을 그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설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많이 말을 하는 설교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구경꾼이나 관객처럼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몇 명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끌어가겠지 하고 그냥 마음대로 놔두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인도자로서 균형을 잡고 설교자도 너무 말을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설교자도 되면 안 되고 또 방관하며 구경꾼이 되어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라는 거죠. 맵이 있어야 돼요.
이제 목장이 시작되면 목원들과 같은 똑같은 나눔지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도 주보에 이렇게 게재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모양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된다, 여기선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를 다 꼼꼼하게 거기다 메모를 하시든지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좀 빠지다가도 얼른 그 지도를 보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철저한 교환을 준비해 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저도 여기 빽빽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쨌든 예, 꾸준히 그 모임을 잘 인도하려면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네, 아니요나 지나친 단답형의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네, 목자가 잘 해야 하는 자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니요라는 대답은 다음 질문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폐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뭐냐면 개방형,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슴을 열 수 있도록 느낌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은 내 생각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열린 질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열린 분위기, 예, 열린 분위기,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분위기가 막 다운되거나 침체되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예, 리더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무겁다, 침체했다 그러면 뭐 어떤 말도 던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 자꾸 웃어주시면 내가 웃으면 상대도 괜히 함께 웃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미소를 짓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깁니다 하면서 주목해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또 책임감 소속원으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의식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더 무겁지 않도록 또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인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미소도 하시면서요. 미소도 지으시면서 네, 예. 눈맞춤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면 조금 마음이 무거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주목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맞추면서 아시죠? 경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요. 다섯 번째, 목장원 대다수가 어떤 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될까요? 참여 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네, 참여 의식을 느끼도록 목장원들이 은사에 따라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부족한 목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거 하나를 맡아서 함으로써 내 이 소속감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 참여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잘하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이 정도면 정말 퍼펙트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면서 예, 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이렇게 자기 은사에 따라, 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예, 괜찮아요. 그래도 작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작은 일에도 맡겨주면서 예, 나아가라는 거죠. 네. 한 장 넘어가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도 주중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만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장하는 목장교회는 정규 모임
외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의 만남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목장 인도하는 목자가 그 일상 속에서는 그냥 안 만나고 딱 그 모임만 만나고 모든 게 다 끝이고 올스톱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까? 정말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걸까? 예,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번개팅, 그죠? 가끔 차 한 잔이 먹고 싶을 때, 우리 지금 뭐 하세요? 시간이 혹시 되세요? 차 한 잔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차 한 잔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거나 그러면 혹시 여기 아세요? 같이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친밀해지겠죠. 예, 그리고 세계적인 셀 연구학자인 조엘 코네스키라는 분이 자기의 연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기적 모임 외에 비공식적 모임을 자주 갖는 모임이 소그룹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모임하고 딱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시 만나면 할 말도 더 없고 더 어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평일에도 항상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자도 날려드릴 수 있고, 그죠? 예, 좋은 글이 있으면 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남을 자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7번 볼게요. 7번은요 재생산 배가의 비전이에요. 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재생산 배가의 비전 쓰시느냐고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 오래오래 친하게 잘 지내자는 자세보다는 전도하여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변화되어 새로운 목장교회가 개척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예,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부흥시키고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목장교회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비전이 있죠. 예, 앞에서 영혼들 돌보고 함께 말씀으로 또 삶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생산, 배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하지 않고 그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침체된다는 것은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똘똘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재밌게 지내면 그만이야. 예, 그건 세상의 모임이에요. 예, 세상의 모임은 그렇지만 목장교회의 비전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생산 배가 항상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을 준비할 때나 또 인도할 때 또 모임 끝나고 또 어떤 내 목장 모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목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죠. 재생산 배가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원들하고도 많이 나누셔야 돼요. 이 배가에 대해서, 재생산에 대해서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누구를 이렇게 빈 방석에 앉혀놓고 누구에서 기도할까?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목적은 재생산 배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인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인도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자신을 위한 준비가 있고요. 또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준비 1번 볼까요?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봐야 되죠? 경건의 삶을, 자신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내가 비워져야 될 것들, 또 내 자신을 경건 삶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내 경건의 삶을 가장 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아멘. 이 동네도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네 길어지는데요, 그렇지? 네, 저도 잘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네. 네. 두 번째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열심히 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목장원들이 상호 책임의 삶을 살도록 목자로서 먼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의미 중에 상호 의존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예,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은 당신이 없어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서로의 끈끈한 상호 의존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책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목장원들이 상호 책임의 삶을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목장원들에게는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안 해. 그러면 저 목자의 그 영향력이 없겠죠, 그렇죠? 예, 어떤 말이 들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 그런 것에서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체킹하시면서, 좋은 게 뭐냐면 책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지? 이러면 이 책을 다 드리는 거 본인 거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 보시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항상 구해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인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목원주 중에 보면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역장이죠. 구역장으로 오랫동안 잘 섬겼던 분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우리 목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이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수준이 됐구나, 어떤 무엇을 잘한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구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낮추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목자로 세워지긴 했으나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어떡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연약함을 아시니 도와주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목장원들에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요, 우리 목자가 더 잘 세워지길 바라는,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 목장 모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많이 엎드려 구하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신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모임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5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모임이 있기 직전이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부터. 저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임이 시작된 것은 주일 예배 설교부터 시작해요. 그 시간부터. 그래서 적어도 2-3일 전부터 함께 토의할 내용, 나누어야 할 말씀, 적용할 것들을 미리 계획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안 들으시죠? 다 펜하고 노트를 가지고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목장 나눔지 포터블리에 관한 걸 드릴 거거든요. 그게 아마 주보에 나갈 건데요. 아마 거기다 메모를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들을 나누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설교 말씀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모임 진행을 위한 목장원 각자의 역할과 준비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친교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부장이 있고요. 찬양부장이 있고요. 봉사부장이 있고 전도부장이 있어요. 뭐 그 기타 등등 또 인원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한 사람씩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맡길 건데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준비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맡길 때에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목장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떠올려 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우리 모임 안에 목장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떠올려 보고 모임 중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계획해 봅니다. 네, 그 사람이 왔을 때 슬픔을 당했어요.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또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또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왔다고 당황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 미리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목장원들과 함께 그 연약한 자들 돌보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담을 그 사람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연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사역 나눔의 시간이 있거든요. 사역 나눔의 내용들,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담당자들의 준비 사항을 미리 점검합니다. 네, 아까 2번에서 이렇게 이제 부장을 다 세웠잖아요. 부장을 세워서 부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매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물망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모임 전에 전도부장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 체킹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 각자가 담당하는 자기 역할들, 사역들에 대해서 목장 모임 때 나눌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소식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그 나눔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해 가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들을.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처음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너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구역장으로서 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말로 도전하고 어떤 예화를 사용하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계획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리허설도 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담이 좀 갈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몇 번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다 전체를 다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이때는 내가 뭘 해야 되겠지?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해보고 또 말도 해보고 그렇게 작성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것처럼 하나하나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시니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준비도 철저히 하시면서 이렇게 모임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볼게요. 세 번째, 인도자의 준비도 했고 또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또 주의해야 될, 모임을 인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많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준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모임 시간 너무 중요하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임 시간을 준수하기. 공식적인 모임의 종료는 가능하면 명확하고 교제를 더 충분히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아멘. 1시간 반 내지는 40분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시간인데요. 처음 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시간이 막 마냥 길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그 다음 약속을 혹시 해놓고 온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다음부터는 가기 싫고 좀 꺼려할 것 같아요. 예, 기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모임 가기 싫어지고 결석이 잦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형제 목장들이나 부부 목장에 속한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힘들어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또 마냥 길어지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읽은 것처럼 이제 어떤 이야기하던 것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다라면 이제 모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내용은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시고 얼른 해야 할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을 딱 마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돼도 그때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관계가 깊숙이 되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만 시간 딜레이 되고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모임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임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리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대화형으로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 예, 대화형으로 자리 배치를 하기 쉽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원탁 형태로, 우리가 원탁 테이블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원탁 형태로 앉아서 상호 교류가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배치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특히 창 쪽으로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부셔서 주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거죠? 예, 창가 쪽으로 앉아 있으면 다 계속해서 목자를 많이 봐야 되는데 찡그러지죠. 눈이 찡그러지죠. 오히려 반대쪽에 안쪽으로 앉으셔야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원탁에 앉아서 하라는 거죠. 긴 사각에 앉으면 저쪽에 끝에 있는 분들과 이쪽에 끝에 있는 분들이 눈 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체적으로 동그란 원을 좀 조금 기다란 타원형이라도 동그랗게 하면 눈을 마주칠 수가 있거든요. 멀리 있는 분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형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해 요소 최소화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임이 진행될 때 찬양과 기도와 토의와 깊은 마음의 나눔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이는 집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가능하면 모임 시간만큼은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핸드폰 먼저 모임하기 전에 다 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 좀 문제가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하기예요. 아마 첫 번째 교재 목장교회 길에서 부록에도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부록 59페이지, 61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 이래서 목장교회 언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목장교회 언약을 적어도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함께 나누고 반복하는 것이 모임 전체의 정신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특히 목자는 그 목장교회 언약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서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임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흐를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를 이제 이거는 저희가 목장 나눔 준비할 때 넣어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목장교회 언약서를 함께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읽는 부분, 목원이 읽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신으로 정말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차마 입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렇지. 서로 새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이런 언약서를 함께 읽고 낭독하면서 그 사상을 더 구체시키는 거죠. 예.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1번 교재 목장교회 길 거기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있어요. 물론 지구촌 교회가 준비한 거지만 거기서 아마 저희가 혹시라도 보고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5번째 논쟁성 있는 주제에 피하기. 자, 볼게요.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문과 토의의 주제에 집중하고 논쟁성이 짙은 주제가 나올 때는 지혜롭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쟁을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모두 패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 동성애 주제라든지, 정치에 관한 주제라든지, 이단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데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괜히 오래 끌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끝나고 다시 나누시죠 라고 아까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유보하면서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네. 6번째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6번째는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기거든요. 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목장원들을 위해 대가 없는 헌금을 할 망정 목장원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 거래에 꾸어주고 빌려주기나 여기 다단계 사업 같은 상업적인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장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교회적인 차원을 도움을 요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제 활동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장교회 안에서 소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상의하면서 또 이렇게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 문제가 서로 얽혀버리면 이 목장 깨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의사 전달 기술. 의사를 전달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 말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대화는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의사 전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 전달 수준에 대한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지금 5단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식이 있고 또 좀 더 풍성하게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맨 밑단에 진부한 피상적 대화. 예. 진부한 대화, 피상적인 대화예요. 예. 이건 뭐냐면 그냥 인사성 대화예요. 예, 주일에 이게 사람들 많은 복잡한 곳에서 내가 아는 분을 우리 목장원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잘하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더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답이 뭐겠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러지. 이게 진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보자면은 예스냐 노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대화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대화는 그냥 인사성의 대화라는 거죠. 예, 진부한 피상적인 대화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깊은 신뢰를 만들어 줄 수 없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화법을 하나 뛰어넘어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지식과 사실을 나누기. 예, 팩트만을 전달해 주는 대화법인 거예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좀 발전해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바쁘게 지냈구나라는 이거 하나가 사실로 우리가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말을 더 이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나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지식과 사실을 나누는 이야기법입니다. 그래서 1단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이 단계조차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그 지식과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과 의견 나누기. 예,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좀 더 주관적인 거죠. 예, 2단계에 비해서 좀 더 주관적인 거고 자신에 관련된 것들이나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견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내 의견이 나는 이런 의견에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여기까지가 참 강해요. 예.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대화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대화가 그렇게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대화법이었다면 네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법이에요. 예. 그래서 감정을 나누는 대화법은 되게 남자분들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 쪽에서는 어때요? 그 현실적인 거, 팩트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나누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 모임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있었던 일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발전돼서 내 마음은 어떤지 대해서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힘든 부분 또 외롭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든 마음이 가지고 있어라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런 대화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남자분들이 쉽지 않으실 건 아는데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하면서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거든요. 예, 내 감정 숨기면요 결코 치유 나타나지가 않아요. 회복이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잘하죠. 예, 그런데 또 다음 단계 또 있네요. 네, 감정을 나누기를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의사 전달. 네, 이제 모든 대화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없는 진실만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 겉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꺼리낌이나 두려움, 어떤 방어 의식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물없이 받아들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지겠죠. 신뢰가 깊어지겠죠. 예. 우리 여러분들 친구와 만나면 그렇잖아요. 내 감정
지금 내 있는 살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과 같이 예, 내 수치스러운 일들도 고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의사 전달의 단계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우리 안 나왔지만 아까 앞에서 다뤘어요. 뭐죠? 경청하는 거, 그렇죠? 경청하기, 예, 상대를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예, 표현이면서 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그것은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어떤 대화법보다 좋은 대화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장 모임은 어디까지 나누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질문도 만들고 또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목자가 모임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에 의사 전달 기술을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어야 부지런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 요점을 명료화하기. 예, 내가 해야 하는 말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대화 중 내용의 핵심을 놓치면 대화의 진전이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항상 대화의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네, 우리 여기 예로 되어 있는 거 13페이지 메뉴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런 뜻인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맞죠? 라고 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을 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예, 이게 어떤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목장원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이 요점을 명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요, 풀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 좋겠지만 모든 목장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면서 이렇다고요? 라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내 언어로 하면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들은 어려운 용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로 하는 분이 설교 잘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그것처럼 예, 풀어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기 예에 나온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게 이거죠? 맞나요? 김 지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확대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이번엔 또 확장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을 확장하기. 예, 유능한 인도자는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주제에 충분히 깊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예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말한 것에 대해 부연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은 없나요? 어떤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건 없을까요? 네, 대화 내용을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더 확장시켜서 조금 더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미흡하다 싶으면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오히려 하면서 예, 그 본질에 가깝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이번에 발언의 이유 근거를 근거 설명을 요청하기. 이유 근거 설명을 요청하기.
예, 어떤 이 발언을 하셨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대화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할 때 그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디에서 이것을 찾은 거죠? 여기 얘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본문 어느 구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할 때 다시 왜 이런 결과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간단히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목자들이 생각할 때 다 먹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짚어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지죠. 네, 5번째는요. 이번에는 방향을 전환하기예요. 예. 때때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목장원들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그룹 내의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인도자에게만 계속해서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한 사람에게 계속 보통 목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질문을 하고 코멘트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인도자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집사님은 어떻게 옆에 있는 집사님, 홍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분의 답변을 내가 답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토스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으로써 나도 인도자도 잠시 쉬어가고 또 여유를 가지면서 다음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공격은 아니지만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면 피해 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방향을 싹 전환하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네, 그래 여기까지 5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기법들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모임을 인도하며 직접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네, 의사 전달 기술을 꾸준히 자꾸만 향상시키도록 읽어보고 또 해보고 또 오늘은 이걸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방향 전환하기 실천해봐야겠다. 해서 우리 모임 중에 모임 대화가 오고 갈 때 계속해서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딱 방향 전환을 자꾸 해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고 꾸준히 자기 성숙을 위해서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루하셨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네, 잘 끝났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구촌 교회 어떤 성도의 그 간증이에요. 이 목장 모임 이제 아마 저희랑 토양이 조금 달라서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새로운 목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건데요. 믿음의 벽돌로 쌓아 올린 견고한 요새 목장교회라는 주제의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롯데 신앙으로 계속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약간 좀 쉬고 싶다 하는 투정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를 오게 됐고 오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영적인 지침이 조금 오더라고요. 2년 동안 저희 가족끼리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왔던 느낌? 그래서 공동체에 빨리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절실했었고 나에게도 좀 그 영적 멘토 같은 언니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 이제 목장을 갔더니 7명의 목장 언니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막내 종알거림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들어주고 좀 영적으로 지쳤던 상태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목장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어려움이나 고민 같은 부분을 밖에서 오픈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얘기라는 게 되게 돌고 돌고 그리고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약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눌 때는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이 바탕이 돼서 나눔을 하니까 하고 와서도 은혜로웠어. 아니면 하길 잘했어. 내가 한 이유가 있었네. 응답과 감동의 순간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각자 받은 묵상의 내용들, 기도 제목들 간단하게 해서 매일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데 묵상하고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른데 이것도 참 말씀의 이 묘미를 또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좀 기대가 되고 또 도전도 받고 격려도 되고 그런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근데 그건 이 은혜와 맛을 보는 사람들만이 점점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냥 혼자 예배의 자리, 내가 혼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건 그냥 원하지 않은 단단한 벽돌 하나 같아요.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벽돌이 다 쌓이다 보면 믿음의 그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만의 영적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같이 가야 좀 더 정말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관계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그래서 목장을 결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목장 탐방을 해서 내가 맞다 하는 목장에 속할 수 있다. 저 또한 두 번째 목장 탐방을 통해서 지금의 목장을 만났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믿으시고 나오시길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목장교회 오셔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